개인적으로 반가운 기사 하나 전해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저는 초기 싱가포르 코로나 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았던 거하고 테스트를 충분히 해주지 않는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4월 초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돼서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검사를 점점 늘리고 있어서 또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의하면 2단계 완화 정책부터는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돼서 테스트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켰는데 이제는 증상이 없어도 밀접 접촉자는 무조건 검사를 해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호흡기 증상이 보이면 그냥 5일 MC 받고 집에서 감기약 먹으면서 쉬고 그래도 증상이 낫지 않으면 다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기사에 의하면 만 45세 이상은 극심한 호흡기 질환을 보이면 처음 병원에 갔을 때도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극심한 호흡기 질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호흡기 질환으로 가면 검사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떤 극심한 호흡기 질환은 예전에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만 13세 이상 학생, 교직원, 만 45세 이상, 그리고 헬스케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심 증상이 보이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미국인이 영국과 유럽인들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중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서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으로 기사를 썼어요. 다른 곳에 기사가 먼저 실리고 다시 싱가포르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에 대해 썼는데요. 중국인들은 싱가포르 국민 약 350만 명 중에 여기서 왜 350만 명이라고 했냐면은 싱가포르 국민은 보통 55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만 명 가량이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을 빼고 그냥 싱가포리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350만 명인데 이 350만 명 중 약 4분의 3 가까이가 차이니즈 싱가포리언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어떤 중국 국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글쓴이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맞고 어떤 부분에선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계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와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영국 제도와 매너를 채택함으로써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그리고 싱가포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 연방에서 축출했는데 대부분 가난했고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했던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치열한 한 해가 됐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통해 중국 본토에서 경험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자아의식을 심오하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니즈 싱가포리언들은 소수 방언 사회의 후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싱가포르의 화교와 중국의 만다린어를 사용하는 다수 한족과 차별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외교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중국 관리들한테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다라고 얘기했을 때 싱가포르는 자유민주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전형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딴청을 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니즈 싱가포리언들이 중국이 주장하는 게 완차이나 하면서 중국도 사실 여러 민족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중국 본토를 만든 거고 그리고 심지어 뭐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까지도 들먹이면서 완차이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다란 완차이나라는 일당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 싱가포르에 있는 차이니즈 싱가포리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국이 부자 나라가 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된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반면 싱가포르에서 하이레벨에 속하는 중국계 싱가포리언들은 본토에 있는 중국인들이 퉁명스럽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부자 중국인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너무 부자인 걸 티내는 역겨운 행동들의 움찔 놀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은 싱가포르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냐. 많은 영국이나 유럽인들은 싱가포르를 오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EU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을 북해 싱가포르 혹은 테임즈강의 싱가포르라고 부르면서 영국을 골탕을 먹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글쓴이가 표현한 거는 베거 사이 네이버 폴리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이 이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전 파트너들을 상대로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방을 하는데
그때 테임즈강의 싱가포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백원따의 네이버 폴리시가 뭐냐면은 교역 상대국에 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제정한 나라에는 이익을 주는 국제무역 정책을 얘기한대요. 국내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으로 생겨났는데 한 나라의 수출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고 합니다. 통상 수출 가격을 낮추고 고용과 수입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나 쿼터 등 일종의 무역 장벽이나 경쟁적 평가 절하를 통해 달성한다고 해요. 여기에 또 해당하는 게 통화 전쟁이 있을 수 있대요. 최근에 영국의 외무부 논문에서 환경기준, 노동권리 우려, 식품안전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대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래서 싱가포르의 환경기준이 인도네시아보다 낮고 시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노동권이 태국보다 나쁘고 식품안전 규약이 말레이시아보다 열등하다고. 물론 이거는 틀린 얘기인데 유럽의 각 나라들이 언쟁을 벌일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전형적으로 싱가포르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는 좀 보호무역주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은행들이 미국이나 서유럽 경우보다 더 많은 양의 현금 예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 스위스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스위스 은행 관행의 변화를 일으킨 후 싱가포르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DBS 은행은 말레이시아의 2015년 완 MBD 사건에 연루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완 MBD 사건이 뭐냐면은 2015년 당시 말레이시아 총리였던 라작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략개발회사 1MDB로부터 약 7억 달러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대요. 이 사건에 이제 싱가포르 은행이 연루되어 있다는 건데요. 싱가포르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금 출처 같은 거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뭐 수사 같은 데도 협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하려고 스위스에 보내던 돈을 이제는 싱가포르로 보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재산도 싱가포르에 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명박 아들도 여기서 뭐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는 자금 세탁법 및 테러 자금 이동 금지법이 정해져서 지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가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거는 싱가포르에 포트 녹스라 별명을 가진 라프리 포트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 세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최고로 보안이 좋은 개인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웨어하우스가 약간 창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프리 포트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관세도 없이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도 않고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몇몇 나라들에서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이것 또한 맘만 먹으면 부유층들이 얼마든지 자금 세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웨어하우스의 사용료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법인세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그들의 동남아 사업을 이곳에 유치하는 것은 주로 세율이나 어떤 은행 서비스 때문만은 아니고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인재들이 많고 관료주의적인 부패가 없고 그리고 세이프티가 보장되고 정치 및 재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싱가포르를 바라본다면 전형적인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테마세 홀딩스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유일한 주주가 싱가포르 재무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부 회사인 거죠. 테마세 홀딩스라는 투자 회사는 그러니까 전 세계로 투자를 다 하고 있어요. 테마세의 주요 목적은 싱가포르의 경제적 발전, 산업화 및 산업 다각화를 싱가포르 국내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략 투자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래요. 테마세 홀딩스 외에 싱가포르 정부 투자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GIC라고 불리거든요. 테마섹하고 GIC가 뭐가 틀리냐면은 둘 다 투자회사긴 한데 테마섹은 좀 더 공격적이고 위험 부담이 있는 거고요. GIC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율을 높이는 회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싱가포르이 권위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싱가포르는 한 당이 계속 집권하는 국가가 맞지만 투표도 하고 있다 이거죠.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당인데 왜 민주주의로 불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관리된 민주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날고 달이 마주라 싱가포라를 외치지 않는 한 야당이 정치 권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은 미묘하지만 효과적으로 조작되어 있다.
즉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법률이나 헌법적 보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주로 자유주의적 결과를 낳는다. 다민족적이고 다종교적인 화합을 위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추구와 별개로 이곳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이 나라를 떠날 수 있고 다시 귀국할 수도 있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으며 그것이 잠재적으로 어떤 선동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거나 다른 민족에 대한 편협함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쓰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치 단체들과 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그러한 자질들이 우선순위 목록에서 하위 순위를 차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에 대해 짜증을 내지만 어떤 중요한 티핑 포인트에 접근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엘리트들도 가부장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부장적인 시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 스스로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국민들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를 가부장적인 시각이라고 한대요. 또 미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 사형제도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미국 30개 주도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고 싱가포르는 이 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형제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범죄나 심각한 마약 문제가 없고 총기 폭력 또한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이런 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왜 낙서나 사소한 공공기물 파손이 싱가포르에는 사실상 없을까? 바로 캐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태형요. 이 글쓴이는 태형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태형 자체의 이미지가 약간 좀 나라가 너무 개인을 이런 벌칙을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하고는 있지만 뭐 본인은 싱가포르 사람이 아니니까 크게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사람들은 또 싱가포르에서 껌을 금지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껌을 금지하는 거는 싱가포르의 제임스 큐 브로큰 윈도우 구형 방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문이 깨져 있으면 오히려 범죄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 여기는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지역이구나 하면서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규칙부터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더 큰 범죄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브로큰 윈도우 정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싱가포르 얘기도 또 했었나 봐요. 싱가포르의 인원 대비 코로나 감염자 수가 너무 높다라고 본인들의 어떤 면피용으로 싱가포르를 많이 이용을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미국인들이나 미국 정부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국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도 않고 이런 작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고 그냥 작고 귀여운 토끼를 데리고 놀면서 토끼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것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큰 나라는. 이 글쓴이는 싱가포르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열거하고 그리고 사실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해외 노동자 숙소에서 나왔는데 그 해외 노동자 숙소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이라면 좀 틀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독특함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다. 그 나라의 진가를 알아보게 된다면 본국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맞는다고 말하는 상자들이 초라하고 바보같이 보이기 시작한다. 싱가포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이한 건 사실이지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독특함을 알면 충분히 이해하고 진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는 적어도 내 조국과 도시인 워싱턴 DC를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것은 나를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약 7주 후에 집으로 갈 계획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이 두려운 건 없다. 다만 내가 거기에 도착하면 어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회가 있을지 더 두렵다. 미국 사회의 어떤 편협된 시각이나 그런 게 본인은 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다른 나라 애들의 독특함을 충분히 알고 나면 그 나라의 진가를 알 수 있고
그 후에는 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편견을 지우기 위해서는 직접 많이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 여행을 다녀보면 미디어에서 본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행 다닐 때는 진짜 열린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중학생이 쓴 여행기를 봤는데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동남아를 여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행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불만인 거예요. 이 나라는 너무 덥고, 이 나라는 뭐 쓰레기가 가득 차고, 이 나라는 위생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다 그런 식의 여행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도 틀림없이 그 나라에도 배울 점이 있을 거고, 그 나라에도 좋은 점이 있을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훨씬 힘이 세고, 경제 대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쁠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동남아시아 나라나 아프리카 나라나 뭐 남미의 어떤 나라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면 미국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민 첫 세대가 미국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 굉장히 좀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를 했겠지만 어쨌든 2세, 3세들은 그 나라에서 의사도 되기도 하고 정치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뉴저지 주의 한 시장도 한국인 정치인이 뽑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캄보디아 사람이 이민 와서 그 사람의 2세나 혹은 3세가 경기도의 과천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과천시장이 되는 게. 여행 다닐 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맛집에 들리고 멋진 곳에서 인증샷 찍고 이런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 여행 속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여행이 좀 더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